그러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치 뭐 선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짬뽕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이야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잡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전국 주택 가격 지수 추이가 있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냐, 어느 정도 하락을 했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보자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0 이하에 있는 시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가 내려 꽂았다는 거죠. 내려 꽂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는 긴 부분들을 놓고 보자면 대략적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은 지금의 어떤 가격대는 어 그런 거죠. 2008년 가격이 추락했던 그 당시 정도 수준에 뭐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수준 정도로 있다. 정도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내용들을 흩어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결국엔 우리가 부동산을 보든 무엇을 보든 경제에 뭐 주식을 보든 결국에 이 정치하고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성향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꼭 국민들의 판단이고 국민들의 성향이고 국민들의 취향 이 바로 정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의 취향에는 좌파와 우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파는 뭐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수만 가지 기준들이 있는 거죠. 기준이 존재하는데 뭐 다양한 기준들을 놓고 보는 거죠. 뭐 이게 보수다, 이게 진보다, 뭐 좌파 같은 경우는 더 시야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뭐 보살펴주고 따뜻한 심장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우파는 돈만 밝히고 기득권 세력을 뭐 해주고 뭐 자기 결국에는 뭐 자기 자신만 뭐 알고 막 이런 것들도 우파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좌파와 우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인식하실 거예요. 이 좌파는 어떤 문제에 대해 우회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에 정면으로 돌파해 가는 게 아니라 우회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좌파죠. 반면에 우파라는 사람들은 정면 돌파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면 돌파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수만 가지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막 내세우면서 현란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다? 좌파다. 반면에 우파들은 고지타분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초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제시하지만 너무 뻔하죠. 그걸 굳이 정치인이 할 필요 없죠. 개나 소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파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현란한 기술을 쓰는 거죠. 즉 초등학생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중학생도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멋있게 보이죠.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뭐 문재인 정부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할 거예요.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문제를 더럽게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한 번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하고 더 이해하기 힘든 방안들을 제시하죠.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 거죠. 반면에 우파들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거예요. 문제 해결의 본질을 알고 있죠. 누구보다 그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토론하면 굉장히 토론을 잘해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고리타분해요. 그리고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 전혀 새롭지도 않죠. 왜냐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뭐 인기를 끌기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 이 사람들 인기를 끄냐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게 바로 이 우파들의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이다. 그래서 정면 돌파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충 이해하면서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미국도 뭐 좌파, 우파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우회 졸파라는 사람들. 자, 미국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좌파, 즉 오바마 정부 시대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의 어떤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좌파들이 그때 내세운 해결 방안들은
이 문제는 서브 모기지 사태입니다. 서브 모기지 사태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신용자들의 어떤 문제가 결국에는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좌파의 입장에서는 저신용자들에게까지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아서 생긴 문제로 본 거죠. 이 문제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모기지 사태가 터졌다. 서브 모기지 있는 사람들이 무너졌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신용자들의 돈이 흘러가지 않았다. 거기까지. 그래서 생긴 문제다. 만약 저신용자들이 돈이 풍족했다면 당연히 이자를 다 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다라는 게 좌파의 시각이었고 우파의 시각은 이건 거죠. 그게 아니라 왜 저신용자들까지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러냐. 그런 거죠. 그럼 과도한 투기가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해법에 관한 건 무엇이냐면 좌파의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흘러 모두를 적셔주자라는 우회 전략을 내세운 거죠. 반면에 우파는 그게 아니죠. 근검 전략이어야 되고 분수껏 살아야 되는 거죠. 분수껏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서번 모기지 사태는 무엇이다? 그런 거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도 내 집 장만을 하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분수껏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를 우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결국엔 우리가 오바마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좌파적인 정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결국엔 이게 이제 득세하게 되는 거죠. 돈을 더 많이 흘러 모두 적셔주자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적셔주자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우파에서는 이거는 유동성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한 거겠죠. 왜냐면 마찬가지로 우파도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민주당이 있고 그 옆에 국민의힘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우파는 여기서 아이고 당신 말이 맞아요 하면서 우린 뒤안길로 밀려날게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딴지를 거야 되는 거예요. 딴지를 건다. 그 딴지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너희들이 했던 이 조치는 모두를 힘들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을 푸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너졌죠. 켈러신 주택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택 지수가 200에서 무너져 내는 걸 본 거죠. 150, 뭐 130까지 이게 무너져 내는 걸 봤고 돈을 풀어서 우린 다시 끌어올린 걸 본 거죠. 자, 이걸 끌어올리면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파는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유동성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진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대책 방법은 무엇이다? 유동성 때문에 모두를 힘들어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어디다? 한국은행이나 패드라든지. 결국엔 무엇이냐? 그냥 중앙은행에다 말한 거죠. 중앙은행에다가. 자, 그냥 중앙은행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앙은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중앙은행은 무엇이다? 분리돼 있어요. 즉 분리돼 있다. 한마디로 해서 돈을 찍어내는 건 웬만하면 분리해 놓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통치다가 지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분리해 놓자라고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분리되어 있지만 이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패드라든지 미국의 수많은 기관들이 어디에 의해서 설립돼 있냐? 바로 법에 의해서 설립돼 있다는 거예요. 즉 법 아래는 다 있다는 거예요. 법 아래 법이 없는데 설립돼 있거나 법에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무슨 마피아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마피아도 법에 의해서는 성립돼 있는 거죠. 법 아래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법은 누가 만약 국회가 있죠. 그러면 국회 아래 있는 게 바로 패드라든지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수많은 뭐 일본의 은행, 뭐 중국은행 마찬가지로 뭐 유럽의 은행 뭐 이런 것도 다 법 안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국회는 또 누구에 있냐면 바로 국민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국민의 아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국민의 판단, 국민의 취향이 결국에는 이 사회에 흘러가는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아래 국회가 있고 국회 아래 중앙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파는 우동성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한 거죠. 누구한테 말했냐면 이렇게 한국은행이라든지 중앙은행에 말을 했겠죠. 중앙은행에 말하니까 뭐 패드에다 말을 했든지 미국의 중앙은행에 말했다고 할거예요. 말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무엇이냐면 그래? 근데 이걸 봐 한 거죠. 뭘 봐 하냐면 이걸 봐 한 거예요. 이걸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미국의 가계 소득이에요. 자, 미국의 가계 소득을 말하는 거죠. 2008년도에 딱 보는 거죠. 뭘 보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 야
우리는 4만에서 5만 사이에 있었어. 근데 지금은 무엇이다? 6만에서 7만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왜 보라 했어? 하면 이런 거죠. 자, 이걸 왜 보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너서 이렇게 올라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풀어서 막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 봐봐. 우리가 돈을 풀었다 하더라도 이걸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지. 즉 400만 원 받는 가게를 우리가 지금 600만 원 받는 가게로 만들어진 거야. 즉 가계 소득의 증대분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란 거예요. 가계 소득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은행이 무엇이냐? 중앙은행이 말하든지 아니면 이게 뭐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하는 말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잘 봐봐. 그러니까 너 잘 봐봐. 너는 우리한테 뭐라 할 거지. 너희 우파가 뭐라 하든지 아니면 그 경제에 밝은 이 과거의 어떤 경제학자들 뭐라 하든 잘 봐. 이걸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말을 해야 되는데 잘 봐봐. 국민들이 지금 뭐라고 해? 한 거죠. 그럼 국민들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뭔 말 안 하잖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굉장히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 수는 있어. 라고 한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까지 아무 말 안 해. 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래? 그럼 잘 봐봐. 공화당 니들 진짜 공화당 후보 못 내잖아. 그런 거죠.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던 그 경제학이라든지 너희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어떤 너희들 근검 절약하고 있던 청교도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너희가 만들었던 그 공화당이 진짜 공화당 후보 못 내잖아. 봐봐. 너희들 뭐더라 결국엔 대통령 후보 내야 되니까 누구 데려왔어 하면서 딱 트럼프 데려왔잖아. 너희들 진짜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념 너희들의 이념 갖고 있는 걸로는 대통령 못 내잖아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봐봐 또 박근혜도 너 결국 김종인 모셔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잖아 이렇게 한 거죠. 너희 똑같잖아. 너 박근혜도 대통령 나왔을 때 너 문재인 후보한테 너 이랬잖아. 왜 박근혜 씨께서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예, 저는요. 그 문재인 씨가 하려는 거 제가 하려고요. 제가 하려고 대통령 나왔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너도 그러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럼프가 나 당선 돈 푸는 걸로 국민들 짜증 안 냄, 안 냄, 안 냄. 내가 증거임 한 거죠. 그러면서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통화량 팽창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해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인플레이션이란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감소되는 현상, 물가가 오름세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닌 거죠.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통화량이 팽창해서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일반 대중의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 그래서 정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함. 정치가 흔들리기 시작함. 정치 지형이 변신하기 시작함. 바로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진짜 의미는 뒤에 이걸 붙여줘야 돼. 정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죠. 일반 대중의 국민들의 선거 투표 성향이 바뀌면서 국회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 국회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국회가 흔들린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란 거예요. 국회가 흔들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가 흔들리지 않으면 투표 성향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기존 정당에 돈을 풀었던 이 앞에 있는 이 정당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다 우리는 하나도 여전히 뭐더라 사람들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의식주에는 어떤 영향도 안 미치고 너무 좋다 나는 바로 그런 시장일 때는 아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국회가 흔들리면 그게 바로 진정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켈러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졌다 이게 올라가는 거죠. 즉 무엇이냐면 즉 2000년 시대에 어떤 미국은 4만 달러 넘기지 못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시대가 있었죠. 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100에서 150의 시대였다는 거죠. 이게 150의 시대였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은 6만에서 7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냐. 6만에서 7만을 바라보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6만에서 7만을 바라보는 시대다. 그러면 3만이니까 대략적으로 2,000에서 2,500 사이가 바로 6만에서 7만으로 가는 구간이란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면 이게 200이 있다는 선이라면
이게 200선이고 이게 2000년도가 100선이라면 즉 3만 달러가 6만 달러 정도가 됐을 때 200선에 걸칠 수 있는데 미국은 2008년도죠. 2008년도. 그러니까 4만에서 5만 있었을 때 여기 걸쳤다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다. 그러면 놓고 보자면 GDP의 어떤 구조로 놓고 보자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러한 존재성을 따라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미국의 국민들이 정치 성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국의 국민들이 즉 이걸 보면서 케일러 실수 지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 내에서 미국의 국민들은 이 구간 내에서 미국의 국민들은 자기가 지지하던 정당에 대해서 돌을 던질 정도로 분노가 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 없다. 그리고 돈을 푸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들은 나의 의식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GDP 상승률을 초과해 버리면서 올라가는 부분은 미국 사람들도 어떤다? 견디기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진다. 미국 사람들도 이 지점대까지 올라와 버리면 미국 사람들도 무엇을 한다? 미국도 힘들다. 미국도 힘들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런 인플레이션은 무엇을 의미하냐? 돈 푸는 게 결국에 올라오고 이 지금 상승률이 여전히 0%대가 아니라 그 윗부분대에서 올라간다. 5%, 6% 계속 매년 찍힌다면 미국의 국민들은 무엇이다? 자기의 소득을 넘겨버린 물가 상승에 대해서 힘들어지고 주택 가격에 대해서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미국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정치 지형이 바뀌는 현실이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보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문재인 잘했지만 가장 패착은 부동산이다라는 거죠. 즉 무엇이냐면 한국의 국민들은 이 주거 비용에 대해서 주거 비용, 특히 수도권이죠. 수도권이 더 클 거예요. 그다음에 광역시급 여기서 주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꼬라지가 나 있다라는 거죠. 꼬라지가 나 있다라는 거예요. 꼬라지가 나 있다. 이 꼬라지가 나 있는 거는 누구조차도 아니면 민주당 사람들도 알고 있고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동시에 욕을 더럽게 처먹던 정당이 4년 만에 욕을 안 처먹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4년 전에 이들 당에서 대권 후보를 내세웠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당에 들어가서 이 당의 대권 후보로 나올 생각을 안 한 거죠. 안 했어요. 외부 인사를 영입해 올래 하더라도 또 영입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라는 인물이 나와서 대권 후보로 나온 거죠.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당이 무너졌냐면 도저히 안 돼서 이 당을 지지하던 이 당의 싱크탱크들조차도 안철수를 모셔서 이분을 모셔서 대권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자기들끼리 내분들 엄청나게 싸웠던 거죠. 우파의 길이 맞냐? 이건 좌파의 길이냐? 하면서 이건 중도의 길도 아니다. 이게 맞냐 하냐 서로 싸우고 있다가 이제는 무엇이다? 외부 인사들도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더 이상 문제죠. 이 문제거리, 이런 패착, 즉 의식주에 영향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식주에 영향이 가면서 아는 거죠. 누구들보다 먼저 아는 거예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냄새를 누구보다 더 잘 맡는 거죠. 잘 맡고 있다 아는 거예요. 동시에 이 문제 냄새를 맡은 거죠. 냄새를 맡으니까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여론도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겠죠. 즉 무엇이면 4년간 너무 달라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가격 상승이 무엇이다? 한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 영향은 국회를 때리기 시작한다. 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 있겠어요? 공화당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공화당도 민주당의 득세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자신의 후보를 내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후보를. 그리고 정작 후보를 낸다 해도 민주당 후보들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화당이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상원 의원 또는 지사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지사겠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지사겠고 주지사를 대권 후보로 만들려면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민주당 쪽을 어떻게 몰아붙일지 뻔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몰아붙였던 것처럼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몰아붙이는 건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미국의 공화당도 몰아붙이겠죠. 계속 저 정당은 아마추어 정당이야. 쟤들이 정권 잡으니까 결국 이랬잖아. 이러면서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상. 뭐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도. 자,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주절주절 잡담한다 했죠. 그래서 이게 잡담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는 이제 어느 지점에 가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지점이 이런 거예요. 자, 10년 전에 미국의 주택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주택이 붕괴되고 유럽이 붕괴되고 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 마찬가지로 뭐 대한민국도 주택 가격의 붕괴를 경험했다는 거죠. 붕괴를 경험했다. 즉 하락기를 경험한 거죠. 경험한 거죠. 자, 이 하락기를 경험하니까 이런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무엇을 만드냐면 소비의 감소를 만들게 되더라. 자산 가치의 하락은 소비의 감소를 만들고 이건 경제의 사이클상 위기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됐고 이 방향은 주택 가격을 올리는 거죠. 가격을 올리는 방향 쪽으로 향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이제 지난 후 현실 이제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서 지금의 현실은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했다는 거죠. 너무 상승했다. 자산 가격이 너무 상승했다. 즉, 이 자산 가격의 상승은 이제 정치권의 압박으로 다가오더라. 압박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상승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여기서는 이 주택 가격의 하락이 소비 감소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주택 가격의 상승, 주거 비용의 상승이 무엇이야? 소비의 감소를 감소로 온다. 즉 소비의 감소를 가져오면 이건 경제 위기 온다. 즉 경제가 안 좋아진다. 따라서 무엇이다? 이걸 과거에는 주택 가격이 무너진 거를 끌어올려야 됐다면 지금 너무 올라간 걸 내리는 조치가 선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이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1년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분양가보다 비싸게 산 사람들 있죠. 이분들이 피해를 입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디 있다? 3, 40대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10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다. 진짜 투자자는 다 빠져나가고 있고 바보들만 모여 있는 현실에 다가온다. 이 바보들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자산을 사가지고 하락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는 현실로 온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 사면서 그것도 구축을 비싼 지금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분양가 수준으로 사주고 있는 그런 바보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처음 겪어보는 거겠죠. 앞으로 어떤 상황들은.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잡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